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이서주라는 여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주는 젊은 나이에 대감집에 시집을 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색을 밝혀도 너무 밝혔던 겁니다. 반면 최대감은 따분한 사람으로 밤일도 아주 정승처럼 했습니다. 크기도 적절하고 굵기도 딱 좋았지만 자기 멋대로 금방 끝내버리고 휙 잠자리에 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세도 항상 정해진 정자세로만 일을 치르니 서주 마님은 소금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커지듯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주 마님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면서 유혹해 보기도 하고 자는 사이에 냅다 올라타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일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대감은 불호령을 내렸지요. 남사스럽게 무엇하는 짓이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다소곳이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혼을 내고는 몇 날 며칠은 서주 마님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인네가 그리 남자를 밝히면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아니,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서주 마님은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하지만 행여 다른 남자에게 정을 줬다가 남편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될 노릇이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매일같이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감추며 정갈한 마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 서주 마님의 유일한 낙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염정소설이었습니다. 그중 조선 제일이라고 손꼽히는 음춘몽의 작품을 제일로 좋아했습니다. 어쩜 이리도 과감할까? 아, 측이라는 것은 이리도 흥분되는 것이로구나. 방아찍기란 또 무엇이란 말이냐? 음춘몽의 소설은 무엇보다도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손끝과 입술을 간지럽히는 깃털 같은 묘사란 읽고 있기만 해도 몸속 깊숙한 곳이 뜨거워지는 듯 했지요. 서주마님은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애절한 사랑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소녀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음춘몽의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욕구를 채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잘생긴 선비가 최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생원으로 과거에 합격했지만 아직 관직을 배정받지 못한 선비였죠. 관직을 배정받을 때까지 최대감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윤생원은 깔끔하고 외모일 뿐더러 행동거지도 아주 의젓한 그야말로 선비의 표본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때문에 최대감도 윤생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아주 미래가 유망한 선비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생원은 별채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글 공부를 하고 간혹 외출을 나가 마실을 다녀오는 것이 다였습니다. 걸음걸이 또한 어찌나 우아하던지 이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넋이 나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생원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서주 마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죠. 거의 30냥에 가까운 생활비를 냈습니다. 이 돈이 다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나란 일을 위해 글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식충이처럼 남의 집에 빌부터 지낼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대감댁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돈 몇 푼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 아무 말 마시고 받아주시오. 하오나 너무 큰 돈입니다. 우리야말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서주 마님이 한사코 거절해도 윤생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헌데 선비인 윤생원이 장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녹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지요. 이를 기이하게 여긴 서주 마님은 윤생원을 불러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윤생원은 본가에서 받는 품이 유집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깊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을 최대감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꼬박꼬박 돈을 내는데 서주 마님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혹여 노름과 같은 부정한 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돈을 받는 서주 마님과 최대감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매번 돈을 받는 서주 마님은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생원이 잠깐 마실을 나간 사이에 별채 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렴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생원의 방은 깨끗했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했나 하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 서주 마님은 마지막으로 옷가지를 넣어두는 자개장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조심스럽게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혀 보관된 두루마기나 증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옷가지를 들춰보니 안에 서책 여러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책은 주로 책장에 보관해두지 이렇게 자개장 안에 고이 모셔두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설마 비밀 장부라도 되는 걸까요? 서주 마님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서책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첫 장부터 남녀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보드라운 처자의 살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절묘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얼굴 뜨거워졌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염정소설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좀 더 읽어보니 필체가 너무나도 친숙했습니다. 평소 서주 마님이 그리 애정하던 음춘몽의 것과 꼭 빼닮아 있었던 것이죠. 서주 마님은 정신없이 소설을 탐독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젊은 선비 둘이 대감집 마님을 두고 벌이는 삼각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역작이로구나. 허나 내가 음춘몽 작가의 소설은 빠짐없이 모두 읽었거늘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이로다. 어째서 윤생원의 방에 이런 파렴치한 소설이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 서책은 서점에 아직 출판되지 않은 판본이었습니다. 아무렴 청백리의 삶을 지향하는 선비라면 이런 음탕한 소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겠지. 그런데 어째서 윤생원이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서주 마님은 서책을 가지고 윤생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윤생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책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서주 마님이 얼굴을 보자 하여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윤생원을 방으로 불러들여 찾아낸 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본 윤생원의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째서 마님께서 그 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도리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째서 윤생원 같은 선비가 이런 저질 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주 마님의 질문에 윤생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푹 익은 문어 마냥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주 마님은 재차 질문을 하며 윤생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윤생원은 깊게 한숨을 푹 내쉬고는 우물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 책은 제가 집필하였습니다. 뭐시오? 그러면 윤생원이 바로 그 음춘몽이라는 거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생활비가 없어서 취미로 시작한 집필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도 못할 인기를 끄는 바람에 지금에까지 계속 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절필을 결심했건만 그럴 때마다 독자들이 난리를 피우며 아우성을 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윤생원은 몇 번이고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서주 마님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낼 수 있었던 거구려. 이 사실은 그러면 저밖에 모르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디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서주 마님의 조건은 매우 간단명료했습니다. 음춘몽의 신작을 서점에 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의외로 너무나도 쉬운 조건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후 서주 마님은 음춘몽의 신작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옆집 유영감댁보다도 천석군 아내 현수 어멈보다도 먼저 읽었지요. 서주 마님은 오매불망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윤생원의 신작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녀 간의 정을 주제로 글을 쓰지만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인과의 정을 섞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슬슬 상상력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윤생원은 서주 마님에게 요즘 새로운 소재 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필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서주 마님은 그런 윤생원과 함께 신작을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평소 염정소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읽었던 터라 여인의 시각으로 윤생원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생원은 화색을 띠며 손뼉까지 치며 기뻐했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과부가 사랑한 머슴이 알고 보니 금부도사에 숨겨진 자식이었다니. 옳거니 그러면 정사는 어찌 나눠야 좋겠습니까? 과부는 분명 불타는 듯한 욕구를 품고 있을 터이니 서로 마주보며 껴안은 대면자이가 딱 알맞을 듯하네. 과연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주보며 뜨거운 시선을 나누는 것이로군요. 그거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윤생원은 서주 마님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붓을 돌렸습니다. 이윽고 원고를 완성하고 서점에 내려갔지요. 이는 음춘몽의 신작 소설 만월성봉이었고 또 다른 역작으로 평가받으며 숱한 여인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윤생원은 서주 마님의 도움으로 여인의 시선으로 염정소설을 집필하니 한층 더 작업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 쓸수록 남녀 간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아찔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주 마님도 마찬가지로 윤생원에게 조언을 하면 할수록 간신히 억누르던 욕구를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렴 윤생원은 식객에 불과하지만 잘생긴 외모의 행동거지 또한 의젓하니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소갈이도 더욱 심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주 마님은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최대감과 동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다음날 일찍 조정해서 임금님께 보고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크게 낙담했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따라 달빛이 어찌나 휘영청한지. 결국 뜨거운 몸을 식힐 겸 마당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차가운 밤 바람을 쐬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누군가가 마당에서 찬물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밝은 달빛의 의지에 가만히 바보니 씻고 있는 사람은 윤생원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우통을 벗고 찬물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목욕이고 하니 사실 윤생원은 요즘 따라 잡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도무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서주 마님이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아름답고 굴곡진 몸매의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서주 마님과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다 보니 수총각인 윤생원에게는 아주 힘겨운 일이었지요. 한참 글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풍만한 골에 시선이 가서 아랫도리가 불끈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생원은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몸가짐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윤생원은 찬물을 몸에 들이부으며 못된 생각을 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리따운 서주 마님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자신이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이렇게 찬물을 들이붓다가는 몸살이 나겠구나. 이제 됐으니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윤생원은 차갑게 식은 몸을 대충 닦고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흐릿한 인형이 안에 있지 뭡니까? 깜짝 놀란 윤생원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누구인지 눈에 힘을 주고 바라봤습니다. 그림자이지만 저 굴곡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기. 매일 같이 함께 있다 보니 단박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이 확실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윤생원의 몸을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생원이 씻는 동안 몰래 별채에 숨어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주 마님은 방에 들어온 윤생원의 품에 와라 감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을 밀어서 바닥에 눕혔지요. 둘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입술을 겹쳤습니다. 차갑게 식은 윤생원의 몸은 어느새 뜨거워졌습니다. 둘은 음춘몽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처럼 밤새도록 정을 나눴습니다.
서주 마님은 상상만 했던 온갖 자세로 사랑을 즐겼죠. 다음 날이 되자 서주 마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이 마침 꿈만 같았습니다. 윤생원도 처음 맛본 여인과의 사랑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수가, 남녀 간의 정은 더더욱 끈적하고 아름답고 숨이 벅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아침이 되자마자 곧바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동화지 열매향이라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매화의 향기라는 의미로 아리따운 대감집 마님과 사랑에 빠진 생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동화지 열매향은 출간되자마자 조정의 여인네들 사이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끌게 됩니다. 윤생원은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서책을 판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생원은 지금 돈보다도 서주 마님과의 사랑에 더더욱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나 행복한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주 마님과 매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대감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감은 서주 마님이 어렴풋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밤만 되면 이 여편네가 자리를 비우는데 분명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분명하긴 했습니다. 이에 고민이 생긴 최대감은 윤생원을 불러놓고 상의했습니다. 이를 듣는 윤생원은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바람에 좋은 생각이 나기는커녕 머리가 멍하긴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대감집 마님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이랑 붙어먹는다니. 이것이 소문이라도 났다간 아주 망신도 개망신이 따로 없어. 그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마님이 더더욱 탈선할 텐데 대감님께서 직접 현장을 급습하셔서 단돌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 윤생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 안 그래도 제가 밤늦게까지 글 공부를 하는데 만약 제가 마님이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면 곧바로 대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서주 마님을 자기가 감시하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최대감의 말에 맞장구를 치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윤생원은 최대감과 대화를 끝마치고는 불이 나게 서주 마님에게 달려가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윤생원의 말을 들어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주 마님도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춘몽의 소설 한 편이 떠오르지 뭡니까? 그것도 지금 상황과 너무 닮은 상황이었습니다. 내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아마 될 거요. 서주 마님은 그러면서 윤생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윤생원은 대담한 서주 마님의 꾀에 감탄했지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윤생원은 자정이 지난 시간이 될 쯤 곤히 잠든 최대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최대감을 깨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을 깨운 윤생원에게 짜증이 났지만 곧 자기가 낮에 윤생원과 나눴던 말을 떠올리고는 허겁지겁 옷을 입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아주 수상한 소리를 저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저 방은 아무도 쓰지 않는 방 아니더냐? 맙소사, 이 마누라가 감히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게냐? 예, 분명히 저 방에서 이상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을 덮쳐서 몹쓸 놈을 호되게 혼내시고 서주 마님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생원은 최대감을 데리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윤생원의 말대로 방에서는 헐떡이는 숨소리와 들썩이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나쁘끄러운 소리라서 최대감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은 나머지 윤생원에게는 이만 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윤생원은 몰래 빙긋 웃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대감은 음탕한 소리가 들리는 방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지문에 손가락 구멍을 내고 안을 엿봤습니다. 촛불 하나 켜둔 방 안에는 예상대로 서주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혼자서 어떻게 정을 나누나 했는데
아니 글쎄 서주 마님이 중로에 올라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중로를 뱀처럼 휘감으며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흥분되는지 최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이제야 서주 마님의 매력에 눈을 뜬 최대감은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지문을 냅다 열어 젖혔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했구려. 그따위 중로는 내버려두고 오늘이야 말로 제대로 사랑을 나눠봅시다. 서주 마님과 최대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 금슬은 전에 없이 좋아져서 서주 마님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지요. 윤생원도 머지않아 관직을 새로 배정받으며 마침내 다른 마을로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주 마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은 소설로 지필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지요. 이후 서주 마님은 남편과 다시 행복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